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고 쓸 수 있는 실전 컨텐츠. 네, 오늘은 강의. 오늘 방문자, 여러 구독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범대생들에 비해 앞으로 취업하려면 꼭꼭 보세요. 네, 시작합니다. 네, 이 취업 고민 하신 분인데 사범대 기침 나네요. 목표는 공기업. 궁금한 점,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되면서 나이와 전공의 벽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해서 다시 도전해보곤 합니다. 그렇죠. 피트 5년 준비하셨고, 4번,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가이드. 예, 접수 끝. 원래 한번 읽어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본 게, 일단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블라인드 채용이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었고 실제로 이런 채용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나이와 전공의 벽이 완화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제 강의에서 보시면은 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지금 이제 질문하신 하신 분께서 질문자님께서 내가 33살이야. 내 아래 36살이 들어와. 그리고 32살이 들어와. 27살이 들어와. 세 명이 다 똑같아. 누굴 뽑겠어요? 27 뽑는 겁니다. 그럼 안 똑같이 꼭 뽑아야 될 이유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신입 뽑고 하는데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이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벽도 있고, 전공의 벽. 사범대 나왔는데, 경영지물 경영학과 졸업한 자가 대치고 경영지물 합격 가능할까요? 이것도 벽이 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벽이 있네요. 나이와 전공에 대한 벽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저는 이제 헛된 기대는 안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갈 수는 있다라. 지금 이 말했던 이런 회사들이 시험도 많이 보고 준비만 되면 사실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먹고 회사에서 관두고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갈 수는 있다. 자, 지원자님은 저한테 보내준 이러 보니까 진념이 있어요. 이런 진념으로 준비하면 가실 수가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고민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사범대생들의 비애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범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일본어 될 수 있고 중국어 될 수 있고 독일어도 될 수 있고. 자, 여러분 사범대에서 영어, 일본, 중국어를 배웠든 경영학과에서 경영학과에서 어, 경영학을 전공했든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뽑을 때는 실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진념 있게 하면은 경영하는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사범대에서 이런 공부를 했던 경험도 나의 스펙인 겁니다. 자, 지금 사범대에 있는데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취업이 안 된 분들이거나 그리고
임용이 안 하고 다른 길로 나갔는데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안 된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거 모두 스펙입니다. 절대로 그거를 스펙이라고 생각 안 하는 순간 취업은 앞으로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영영 안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이런 모든 게 다 스펙입니다. 자, 마인드를 바꾸세요. 이런 거를 나의 강점으로 오히려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약점을. 왜냐? 그 시점에 내가 결과론적으로는 임용도 안 됐고, 그리고 뭐 지금 지원자님께서는 뭐 전공이 안 맞아서 약학대학 공부까지 했는데 돌아갔어도 그것도 자기만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왜냐?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 공부와 열심히 한 분야랑 직무랑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가령 제가 사범대학교 나와서 뭐 예를 들어 독일어를 전공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독일에 영업 보내는 일 없을까요? 이 공기업에서 한전, 남부발전 이런 데서 독일어 관련된 일을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기업도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공했고 여태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이력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회계사를 공부했던 그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간에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나는 업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강점이 생긴 겁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안 됐다고 그게 스펙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자님께서는 사범대를 다니다가 그 사범대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인문고시 안 되는 보고 편입이라는 걸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편입을 준비하면서 약학 전문 대학, 뭐 일명 피트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아는 동생도 그 여자인데 이거 준비했어요. 안 됐고 지금 제약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피트 공부를 하면서 뭐 전공이 지금 인문계인데 또 이공계 공부를 또 했단 말이에요. 자, 저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인문학적인 이런 인문 공부도 했는데 플러스 이런 생명공학이나 여러 가지 그 공대라기보다는 생명공학적인 거를 공부한 거잖아요. 뭐 화학도 공부했겠고 여러 가지 공부했겠죠. 자, 저라면요. 이 이력하고 이 이력을 합쳐서 이거를 내 스펙으로 만들 겁니다. 이걸 나의 강점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취업 준비입니다. 이 이력만으로도 지금 이거를 합쳤을 때, 자, 이 기업들 안에서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죠? 이런 데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데 지원도 하면서요. 그리고요, 메이저급 공기업도 있지만 다른 공기업, 어떤 협회라든지 그리고 찾아보면은 어떤 사단 법인 같은 데들 좋은 기업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공중부에서 뜰 때마다 항상 지원을 하시면서 결정적일 때 이런 데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꼭 그렇게 스펙이나 학력을 많이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나이와 전공, 스펙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가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스펙을 초월해서 들어오겠지만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의 포션은 아까 그 나머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걸 깨부순 사람이 논술 시험이나 이런 시험을 잘 보고 나름의 면접 준비를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될 수는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쫄지는 마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게 되면요. 나이랑 전공은 중요하다. 근데요, 지금 단계에서 경영 직무에 지원하는 거는 조금의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자, 솔루션을 제공할게요. 사범대 나온 것도 스펙이고, 피트 공부도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을 몇 회 4, 5회 보시면서 정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것도 스펙이고 최종적으로 안 좋지만 실패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자소서에 쓰세요. 꼭 이거 해서 면접까지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것 같은데 피트에 대해서 결국에는 안 되셨지만 이게 스펙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원자님 스펙이에요. 이거 숨기지 마세요. 이거 치열하게 공부했고 나는 지금 이 피트의 과목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자기소개서에 쓰고 이거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강점과 연결시키세요. 자, 그리고 사범대에서 대학 시절에 어떤 부분을 공부했던 간에 여기서 교육 관련돼서 전공 이수했을 거고 교육 심리도 있을 거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영어면 영어, 중국어는 중국어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원자님은 강점인 겁니다. 그런 교육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럼 피트에 대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관련 기업 들어가서 인사 교육팀 같은 데 가서 이런 피트 관련된 한마디로 대기업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기업에 이런 화학이나 이런 중공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학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의료가 될 수도 있고 의료, 화학 그리고 바이오 맞아 바이오가 기억이 안 났네. 바이오, 제약. 자, 이런 회사들의 사범대 나온 교육, 피트 강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대기업도 같이 쓰세요. 확률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요. 공기업만 준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깨달으세요. 대기업도 다 써가면서 공기업도 써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요? 부족하지 않아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돼야 돼요. 올해 무조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대기업의 이런 나의 강점을 살려서 쓸 수 있는데 다 쓰고요. 그리고 이거 합친 게 지금 이제 강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기업도 쓰는 겁니다. 자, 쓸 수 있어요. 저 3개월 동안 122개 썼습니다. 못 쓴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래야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공기업도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경영 공부를 하면서 근데 조금은 이 이력하고 연관 있는 공기업을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전, 남부발전 이런 한선 이런 데들이 지금 피트 관련된 거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딱 보이는 거는 국민공항보험공단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 안에 부서에서도 관련 인력을 뽑는 피트 관련된 전공 이걸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랑은 무조건 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원하시는 게 자소서에 무조건 넣으세요. 이거를 최고 강점으로 넣으시고요. 이거를 절대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직무를 찾아내고 그 관련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 쓰세요. 쓰고 공기업도 찾아내서 거기에 리소스를 치세요. 지금 경영 직무를 다시 공부한다는 거는 욕심입니다. 틈틈이는 공부하되 지금 현재 집중할 수 있는 거 집중을 하세요. 나이랑 전공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도요. 제가 IT인데
독일어과, 그러니까 서울 이제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뭐 H대라고 하면 아시려나? 거기에 독일어과로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취업도 자기가 안 되니까 컴퓨터 학원을 다녀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대기였어요, 대기. 대기 합격이었고, 대기 1번이었을 거거든요. 인턴인데 전환이 안 됐습니다. 전환 왜 안 됐을까요? IT인데 독어 교육과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그 한계가 있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둔 거고요. 안 뽑더라고요. 전환 안 시켰습니다. 2명 중에 1명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강점을 지금 단계에서의 강점을 키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가져온 이력을 최대한 살려서 하되 거기에 만약에 경영에 진짜 목적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데 경영만으로 승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런 거랑 피트랑 이런 거 사범대 나왔던 거랑 연관될 수 있는 플러스로 경영을 조금 공부하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피트가 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그러니까 피트랑 연관된 회사를 찾으세요. 피트랑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회사를 다 지원하세요. 대기업, 중견, 공기업 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지원자님 절박합니다. 공기업 가고 싶으면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면접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근데 진짜 이렇게 가다가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뭘 따지나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조금 독하게 말했지만은 그 대기업, 중견기업 면접을 보면서 공기업에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스펙이에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트, 사범대. 자, 이거 지금 사범대 주 고객님들의 타겟을 강의인데, 사범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강의를 요약하면 이건 스펙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하나에요. 어떤 경험이든 공대에서 기술 인력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범대, 이 피트, 어떤 철학과도 어느 기업에서 다 연관시키면 쓸 수 있는 직무가 다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전략으로요, 이게 스펙인데, 플러스에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스펙에 독서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스펙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피트랑 사범대의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점이 있는 지원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강점이 되는. 자, 여기에다가 이거 스펙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상기시켜주고 있죠. 스펙이에요, 스펙. 이게 강점이 되는 회사들. 이 이력이 강점이 되는 회사들. 찾아내세요. 본인이 직접.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이력을. 다 찾아 쓰세요. 뭐 회사 이름 뒤도 보지 말고 다 쓰세요. 일단 쓰세요. 이걸 강점을 살려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스펙을 생각하면서 독서. 자, 이 스펙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독서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맞춰서 이 피트랑 사범대 뽑는 이 직무에 맞춰서 이거 강점을 할 수 있는 직무에 맞춰서 독서로 애드 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붙이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피트 공부했을 때 사범대 나와서 교육 관련된 게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런
생명공학 관련된 이제 바이오 산업이든 이런 데서 교육 관련된 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사교육팀. 자, 그러면은 독서를 뭔 독서를 해야 될까요? 인사나 사람 관리나 교육, 기업의 교육 관련된 책 10권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게 간지가 나든 간에 지금의 이력으로 현실적으로 최대한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자격증 따는데 시간 빼지 말고 서점 가서 지금 이 내가 강점이 되는 이 직무에 이런 책들을 10권 이상 치열하게 읽으세요. 그런 진념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 쓰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책을 읽으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고 지원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고요. 그 내용을 쓰면서 임원들을 설득할 거로 고민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치열하게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고뇌,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립되면은 거기에 대한 열정을 그 회사에 대한 치열한 조사로 연결시키고요. 그 내용을 지원 동기나 입사 후 미래 포부에 적절하게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그 베이스는 나의 통찰력이 있을 겁니다. 내가 회사에 대한 이런 통찰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만 설득하면은 못 이길 수 없는 안 되는 싸움은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범대 나오고 피트 나오는 것도 스펙이다. 이 세상 모든 거에 자기가 경험한 거는 스펙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세요. 이런 마인드로 준비해야지 취업이 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 제가 몸소 경험해서 느꼈던 거고, 이렇게 마인드 가지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결국엔 최후에 승리합니다. 근데 지원자님은 열심히 치열하게 진념도 있고 준비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만 이 방향만 가지고 준비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지고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다 쓰는데 3개월 안에 쇼부 봐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했고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됐어요. 대학 졸업할 때 한 번에 됐다고요. 왠지 아세요? 이런 마인드 가졌기 때문에 된 겁니다. 스펙이 좋지는 않았고요. 스펙이 좋지는 않았고, 물론은 공대이긴 했어요. 근데도 주변에 제 동기들,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스펙이 낮아서도 저는 한국은행, 한국거래소로 간다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회사 나쁘지 않아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회사 다니면서 지원했고 잘 붙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란 자원의 리소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아까 경영직무 이런 거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가고 싶은 금융 공기업을 썼어요. 서류는 됐어요. 근데 정말 제한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됐어요. 논술 시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스펙입니다. 이거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종이 한 장 차입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첨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민 해결해 주시니까 구독 한 10명 정도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